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나무 화재 원인과 관련해 청와대가 피격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여러모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감기약 칵테일로 환각에 빠져 있는 우리 10대들,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스피 7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상승률 세계 1위, 어디까지 오를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무 화재와 관련해 한국 배가 혼자 가려다가 박살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상의 없이 혼자 움직이다가 이란 공격에 당했다는 건데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황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 많습니다. 일단 미국은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까지 나서 우리의 호르무즈 작전 동참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 사고를 거론했습니다. South Korea got 43% of it. By the way, their ship was shot at. They were not in the cavalcade of ships. They decided to go it alone, and their ship got the hell knocked out of it yesterday. 트럼프는 이어 미국이 보호한 배들은 공격받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But they didn't shoot the ships that were guarded by us. I'll tell you that. 트럼프는 앞서 미국 A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박을 향해 여러 발의 사격이 있었다며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의 무차별적인 표적 공격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and the Maritime Coordination Forces are in touch. And I think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이어 한국을 향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ut the president was clear in his truth message that, hey, this is your ship. You should take part in helping to defend it. We very much hope they do. 다만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선박이 실제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 화재, 이란 공격을 혼자 다니다가 맞았고 그래서 작전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압박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이 세 가지 모두 미국과 온도차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란도 처음으로 우리 군대가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사고 직전 나무호의 위치를 보여주는 선박 추적 사이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다수의 선박과 함께 있는 나무호는 정지 상태입니다. HMM 관계자는 채널A에 나무호는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며 대다수 선박들이 통항 재개 기대감에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모여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선박이 단독 행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판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단정지었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배가 기울어짐이 없어 피격이 확실치는 않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피격이 아니라고 하면 아주 단순한 화재 사건이 되는 것이라며 단정짓지 않고 알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이 동참을 요구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며 참여 의사가 현재론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오늘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이란 공화국 군대의 개입 혐의를 단호히 부인한다는 첫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의성 없는 사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을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란이 심어두었던 이 소형 기뢰가 파도를 타고 떠다니다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실 기뢰가 남호 옆쪽에 부딪히면서 폭발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나무호 폭발 사고가 피격보다는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걸로 파악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정부가 유실 기뢰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높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심어놓은 기뢰 중 일부가 파도를 타고 떠다니다 나무호에 부딪혀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기뢰는 물에 떠다니는 부유기뢰, 한 지점에 고정되는 계류기뢰, 해저 밑에 설치되는 해저기뢰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중에선 소형 부유기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관측입니다.
대형 기뢰였다면 큰 구멍을 냈을 거란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폭발 부위가 선미 좌측면인 점도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체 아래 깊은 수심으로 기뢰를 보내 배 중심부를 폭파하는 통상적인 기뢰 공격 패턴과 안 맞는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도 나무호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 중심에서 터지면서 배가 쪼개지게 하는 건데 배 선체 옆에라고 한다는 거는 떠다니는 기뢰가 이제 부딪혀서 터졌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란의 미사일 또는 어뢰 공격 가능성에 대해 한 전문가는 현지 낮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미 해군 레이더에 감지됐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나무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이란 배들의 이례적인 항저가 배치가 포착됐습니다. 해협을 남북으로 가로막듯 일자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무슨 의도일까요?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이란 배들. 그런데 현지 시각 그제 오후 흩어져 있던 이란 배들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해협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일자로 도열하듯 배치돼 있습니다. 나무호 화재 발생 약 2시간 전 모습입니다. 이란이 새로 설정한 해상통제선 안쪽 구역에서 유조선과 화물선, 상륙정 등 이란 선박 8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에서 제시한 항로와도 일부 겹칩니다. 이런 대열은 나무호 화재 4시간 뒤쯤 완전히 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을 을식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한 후속 반응이에요. 그건 명확해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란 상선들이나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가서 그냥 막아버리면 호르무즈에 막히니까요. 이란은 어제부터 해협 통행을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사전에 자국의 승인을 받고 규정을 어기면 운항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강화된 통제 원칙을 밝혔습니다. 공해처럼 여겨져 온 해협에 대한 주권적 통제권을 확대 행사하려는 시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나무호 화재 원인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무호의 소속사 H&M 이 전정건 해상노조위원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지 소식을 좀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원인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일각에선 유실된 기뢰가 떠다니다 부딪혔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뢰 경고도 있었다고 하고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그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서 그 봉쇄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해협 주변으로 이제 기뢰를 설치한 거였는데 그 기뢰가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은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안전 경보를 보낼 때 그 호르무즈 해협 내부는 아니지만 오만만 주변으로 해서 울퉁불퉁한 구형 형태의 일반적인 부표가 아닌 그런 기뢰로 추정되는 이제 물체가 떠다니니까 조심하라라는 경고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떤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체 관련해 가지고 정밀 감식이 진행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쭉 많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뢰 외에 다른 가능성도 좀 보시는 게 있으세요? 일단 그 기뢰 외에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파가 이제 그 기뢰 외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발전기라든지 보일러에 의해서 어떤 연료 계통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폭발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적인 요인으로 그런 다른 선박이 폭발음을 들을 정도의 그런 폭발을 일으키기에는 사실 좀 충분하진 않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이 있다 정도로 저희는 이제 많이 그런 요인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호 현재 상태가 궁금한데요. 아직도 그 불이 난 기관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일까요? 이제 나무호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진압 방식 중에 이제 고정식 소화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방출을 해서 그 냉각과 질식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기관실 화재를 진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로 이제 진입을 하려면 환기를 해야 되는데 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산소가 유입이 되고 산소가 유입되다 보면 2차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승무원들이 뭐 화재 그 진압 이후에 개방하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예인을 먼저 해서 일단 그 항내에 입항을 한 다음에 이제 내부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피격당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아니란 얘기도 들리고요. 나무호가 홀로 움직이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현장의 그 사실하고는 좀 그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움직이기에는 이제 그 프리덤 프로젝트 자체가 이란이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명확히 의지가 표명이 돼야지 저희가 이제 운항을 어떤 통항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일방의 선언만으로는 사실 저희가 그 통항을 시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어떤 호송 작전이 이렇게 뭐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선박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선박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다가 맞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현지 선원들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나무에 남아있는 우리 선원들은 어떤지, 뭐 전기도 부족하다는 말도 내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발전기를 이제 비상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고 이제 저도 전에 들었는데 우리 승무원들께서는 이제 좀 이제 그 폭발 전과 비교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피해 회복이라든지 사후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암담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담담하게 차분하게 상황을 이제 대응하고자 이제 좀 차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H&M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이 우리에게도 참여하라고 압박했던 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을 모두 나오게 하겠다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가 이 시작 하루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개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등 각국의 요청이 있었고 이란 측과 최종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대면 협상이 불발된 뒤에도 이란과의 물밑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이란 해상 봉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협상 카드인 이란 경제 숨통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They should do the smart thing, you know. They should do the smart thing, and because we don't want to go in and kill people, really don't. I don't want to. 실제로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된 항공모함 링컨호와 전투기 전력이 운항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작전 중단 발표에 이란 반관영 매체는 자신의 계획 실패를 은폐하려고 트럼프가 근거 없는 주장들을 늘어놨다고 비판하며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말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프로젝트가 이란군의 경고 사격으로 무산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지금 나무호는 어떤 상황일까요? 화재로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곧 두바이 항으로 끌고 나오는 예인 작업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현지 상황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HMM의 벌크 화물선 나무호. 기관실 화재로 전력이 차단됐고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입니다. 선사인 HMM 측은 두바이 현지 업체를 통해 예인선을 확보했고 이르면 오늘 중 예인 작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선박을 이동시킬 때 주 예인선 한 척이 선박을 끌고 이동하거나 여러 척의 보조 예인선이 투입돼 앞뒤에서 밀고 당기며 항구까지 이동시키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예인선이 그냥 끌고 가는 건지 한 3-4대가 붙어 가는 건지 메인 예인선이 와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인이 시작되면 약 8시간 뒤 두바이 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오후
늦으면 모레 새벽 도착이 예상됩니다. 입항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에 들어갑니다. 해안포 같으면 이런 공격을 받으면 그 외판에 손상한 적이 크거든요. 공격을 받아서 그건 화재가 발생한 건지 철판을 검사하겠죠. 나무호 화재 3시간 뒤 주변에 있던 다른 선박에 비슷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8일 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심판사가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지 8일 만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경찰은 오늘 오전 1시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고등법원 경내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했습니다. 사인은 추락사로 전해졌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짧은 유서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김 여사 항소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신 판사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일교가 김 여사 측에 건넨 첫 번째 샤넬백도 1심과 달리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처음 본 여고생을 이유 없이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후 무인 세탁소를 찾아가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메고 있는 큼지막한 가방이 눈에 띕니다. 흉기를 휘둘러 17살 여학생을 숨지게 하고 또래 남학생을 다치게 한 24살 장모 씨입니다. 범행 후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장 씨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무인 세탁소입니다. 이곳에서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작 장 씨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쉬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계속 이제 있어야 되니까 세탁을 했다 해요. 장 씨가 차량을 버리고 간 곳 인근에선 범행에 쓴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구급대원이 꿈이었던 17살 여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렸다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지인들은 부모 속 안썩이는 착하고 활발한 학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는 길에 버스 끊겨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택시 부르기도 미안하고 해갖고 그냥 걸어갔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엔 피해 여학생을 추모하는 국화꽃들이 놓였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조만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병 구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이른 새벽 차량 한 대가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그대로 달아났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승용차 한 대가 카페에 처박혀 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내리자마자 바닥에 쓰러집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태어난 척 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시민이 지켜보는데도 아랑곳 않는 모습입니다. 어디 가세요? 시민이 뒤를 쫓자 전력 질주합니다. 차를 몰고 카페로 돌진한 남성은 차량을 그대로 버린 채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난 건 지난 2일 오전 4시쯤. 가게 일부가 부서지고 차량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드리프트 소리가 먼저 낑 나면서 폭죽 터지는 듯한 소리가 펑 하고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제가 이러니까 화장실 이러면서 막.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5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직후 모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사고 난 거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위드마크 계산해서 그거까지 해서 이게 처리할 거예요.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방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난폭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는데요. 면허도 없는 10대로 오토바이도 훔친 거였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 전방에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가 보입니다. 너무 휘청거리면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역주행을 하더니 순찰차 앞으로 들어옵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건 물론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차로를 재진 마냥 넘나듭니다. 차량과 차량 사이 좁은 공간도 뚫고 지나가며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도 포착됩니다. 따돌리려는 오토바이와 따라붙는 순찰차들 간의 숨막히는 질주는 순찰차가 코너를 돌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자 경찰관들이 달려가 체포합니다. 왜 도망간 거예요? 면허 없어? 있어요. 근데 왜 도망갔냐고. 붙잡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16살 A군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속도 위반 등을 하며 2km 넘는 거리를 난폭 운전했습니다. 면허가 있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오토바이도 훔친 거였습니다. 키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무단으로 타고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감기약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을 수십 알씩 섞어 복용하고 환각을 느끼는 체험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제조법과 환각 경험까지 은밀히 공유하고 있는데요. 홍지혜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공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감기약 포장지. 며칠 뒤 똑같은 위치에도 20캡슐이 모두 사라진 약 포장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많은 약을 누가 먹은 걸까? 자주 그래요? 어둠이 내린 공원에 나타난 10대 청소년들. 위험한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31점 먹어가지고 쇼핑하다가 토하다가 그리고 응급실 가서 입원했어요. 앉아있어서 바닥을 보면 지나간다. 약간 그런 환각을.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 수면 유도제까지 일반 의약품을 한 번에 수십 알씩 에너지 음료나 커피와 섞어 먹고 환각을 체험하는 게 청소년들 사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것도 알고 없고. 취재진이 만난 다른 청소년. 자신들만의 비밀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며 주소를 알려줍니다. 환각을 느끼려면 무슨 약을 몇 알씩 먹어야 할지, 칵테일을 만드는 듯한 제조법은 물론 저마다의 환각 경험담이 자랑처럼 떠다닙니다. 시작은 호기심이었지만 중독인 걸 느꼈을 때는 이미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궁금증을 했다가 이제 한 번 하게 됐거든요. 계속했어요. 동네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 해외 구매 대행까지 약을 사모아도 재지는 없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약국이요. 왜 사냐, 잠이 안 오냐 그냥 그 술이랑 같이 먹지 말라고. 일반 의약품이라 구매 기록도 안 남고 복용을 막을 규정도 장치도 없습니다.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는 4년 만에 약 40% 늘었습니다. 후회로 가득한 조언 한마디. 다른 학생들에겐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요.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꽤 큰 불이 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민의 발빠른 대응 덕분에 큰 화재를 면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서울 강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모습입니다. 왼쪽에서 점점 연기가 차오르더니 잠시 뒤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차량 전체를 휘감고 주차장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차는데요. 빨리 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60대 택시 기사가 폭발음을 듣고 바로 뛰어왔습니다. 119에 신고부터 하고요. 주차장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하는데요. 소화기를 무려 4개나 사용한 끝에 처음 불난 차량 1대와 주변 차량 일부가 피해를 입는 데 그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택시 기사에게 불을 끈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저 안에 든 게 다 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이 총기 청정지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무색한 사건입니다. 영상 보시죠. 경찰관들이 창고와 차량 트렁크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기관 단총 같은 모양부터 긴 소총이나 받침대가 달린 저격용 총들은 물론 이 총에서 쓰는 탄환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총기들 어디서 구한 거죠? 네, 이게 산 게 아니라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50대 남성이 부품을 해외 직구로 들여와서 총기로 석궁은 물론 탄환까지 직접 만들었는데요. 압수한 탄환은 두꺼운 합판도 꿰뚫을 정도로 강력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음 사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는데 저게 뭡니까? 네,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하천 바닥에서 폭탄을 찾았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하천 바닥 녹슨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경찰이 크기를 확인하는데요. 알고 보니 6.25 전쟁 때 사용된 구소련제 76mm 고폭탄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인 어제 물놀이 중인 어린이들이 발견해 신고한 건데 군 당국이 안전하게 수거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28일 남은 재보궐선거 최대 변수는 단일화입니다. 이 부산 북갑의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여론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로선 힘겨루기 양상입니다. 한날 1시 선거사무소 문을 엽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부산 북갑에서 맞붙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측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본들이 짜치기 때문에 자꾸 단일화다, 무공천해라, 뭐 연대론이다. 제가 볼 때는 야, 참 역시 강남 스타일이구나. 부산 사나이들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한동훈 후보도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의 경쟁력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스스로 시험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오는 10일 오후 2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엽니다. 박 후보는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 한 후보는 친한계 의원들의 대거 참석이 예상되면서 세대결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에선 시간이 갈수록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부산 북갑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64%가 보수 후보 단일화에 손을 들었습니다. 한 부산 지역 의원은 이기는 선거하려면 단일화가 답이라고 했고 또 다른 부산 의원도 정부 여당을 견제하려면 최대한 빨리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단일화를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경기 평택을은 진보 진영 김용남, 조국 두 후보 단일화 이슈가 있죠. 두 후보 그런데 설전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은 질린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청우 기자입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 혁신당 후보 공세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질리게 만들던데요. 그 이유, 조 후보가 자꾸 자신의 말꼬리만 잡고 네거티브 한다는 주장입니다. 힘 제로를 표방하고 나온 분이 민주당 후보만 드립다 공격을 하는 거는 모순적이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나온 분보다 더 흠이 많겠어요, 솔직히. 조 후보는 보수정당 출신의 김 후보의 과거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민주개혁 진영에 대해서는 훨씬 독한 저격수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제가 김용남 후보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조 후보 측은 김 후보 검증이 필요하다며 4가지 쟁점도 제시했습니다. 과거 논란의 김 후보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일부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할 때의 민주당스러움이죠. 조국 사태, 무능한 모습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거잖아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단일화 없이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어 양측 간 설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부동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 집값에 이어 전세와 빌라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행당역 인근 부동산. 유리창에 매매 광고만 가득합니다. 두 단지 합해서 한 6,000세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세 매물은 지금 뭐 1개, 뭐 2개, 3개 뭐 요 정도 있다가 없다. 전세 매물이 떴다 하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광고 올리면은 전화가 쉬지 않고 와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할게요. 서울 전세 씨가 마른 게 누구 탓인지를 두고 서울시장 후보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5년 임기 동안 뭘 했냐며 오세훈 후보를 저격하자 2, 3년이면 전월세 문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전월세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본인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비판입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삼선 구청장을 한 성동구로 향했습니다. 집을 안 본 상태에서도 매물이 너무 없으니까 계약금을 걸어야 되나? 오직 대통령의 푸들처럼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후보가 시민들의 이러한 절규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두 후보 측 빌라 비하 논쟁까지 번졌습니다. 정 후보 측이 전월세 난 해법으로 빌라 공급을 제시하자 오 후보 측이 본인은 아파트 살고 서울 시민은 빌라에서 살라는 격이라 비판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정 후보 측은 빌라 비하 발언이라며 오 후보 측은 갈라치기라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참여한 노인의 날 행사장에선 아들 경쟁을 벌였습니다. 성동구의 큰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서울시의 진짜 큰아들 오세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야당은 오늘도 울산, 경기, 서울에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총 열고 모든 정당, 모든 시민사회들과 연대 투쟁도 결의했는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는데 정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다.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좀 잘 수기해 주시길 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건 뭡니까?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셀프 공소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간 건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다 위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이 아닌 거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엔 경기 수원에서 오후엔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했고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가세했습니다. 수개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하려면 지금 하세요. 하겠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닙니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재선출된 후 특검법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연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번 선거 최대 변수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단일화 여부예요. 되는 겁니까? 일단 정치권에서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는 공식이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안 하면 필패일 때, 또 같은 진영 후보들끼리 비등한 지지율일 때입니다. 내가 1등이라면 단일화 얘기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안 합치면 지니까, 또 지면 패배 책임론 불거지니까 단일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지지율이 서로 비슷하면
내가 후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겁니다. 자, 부산 북갑부터 볼게요. 박민식, 한동훈 후보. 그러면 이 조건과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두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제 발표된 부산 북감 여론조사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였습니다. 따로 나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합쳐야 해볼 만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 조건, 비등한 지지율이냐? 역시 해당됩니다. 보수 단일화에 찬성한 사람들 누굴 택했는지 보니까요. 박민식 42%대 한동훈 41% 비등합니다. 단일화한다면 이들의 여론이 중요할 텐데 예측 불가 형국인 겁니다. 조건이 많네요. 그러면 김용남, 조국 후보 쪽 있는 경기 평택을은 어때요? 일단 부산 북감만큼은 단일화 조건이 강력한 건 아닙니다. 최근 조사에서요. 김용남, 유이동, 조국 세 후보 20%대 박빙이었습니다. 김용남, 조국 후보 쪽에선 단일화 안 하면 국민의힘의 필패라는 이 위기감 적은 겁니다. 진보 여러층 여론만 떼보면요. 자, 35.2% 대 33.4% 초접전입니다. 비등한 지지율이란 조건은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는 맞아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요 이제 결과를 좀 궁금한 거.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박민식 후보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 펄쩍 뛰고 있고 한동훈 후보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 선거 단순히 박민식 대 한동훈이 아니라 장도격이냐 또 한동훈이냐 이걸 선택하는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선거 이후 주도권까지 걸려있다 보니 양쪽 모두 단일화 승부수를 던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맞다지만 뭐 쉽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요.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 야권 관계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합치면 진다. 이런 조사 결과 계속 나오면 버티기 어려워진다고요. 5월 중순 후보 등록할 때 또 선거운동 시작할 때 이런 터닝 포인트 즈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 관건입니다. 그때도 필패론 결과가 나오면 합치라는 보수층 압박 더 커질 전망입니다. 거부하는 쪽은요. 선거 패배 책임 다 져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경기 평택은 어떨 것 같아요, 단일화? 아까 제가 조건에서도 부산 북감만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지역도 단순히 김용남 대 조국 대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국 대표가 살아 돌아온다면 정청래 대표 또 친명 쪽에선 차기 주자 경쟁도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단일화가 조금 더 힘든 이유인데요. 이쪽도 급물살을 타려면 진보 진영이 위기감을 느낄 만큼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혹은 황교안 후보와의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느냐 이게 1차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텍사스주의 한인타운에서 총격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사업상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대형 쇼핑몰 출입구에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주위엔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FBI 요원들이 분주히 현장을 수색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0시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소도시 캐럴턴 한인타운 내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69세 한국인 남성 한모 씨로 범행 직후 달아났다 인근 마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 갈등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ictims were meeting with the suspect for a business purpose. This is not a random act of gunfire. 사건이 발생한 캐럴턴 한인타운은 4,000명 넘는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마켓, 식당, 미용실 등 한인 업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통제한 뒤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뒤 처음으로 무기 수출에 나섰습니다.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할 계획인데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함대함 미사일 등을 갖춘 중고 호위함을 수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뒤 첫 수출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중국 견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trong opposition to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미군과 필리핀군,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는 중국 견제용 합동 군사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호주와도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기반으로 호주 해군 신형함선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防衛装備移転を行うということは、パートナー国の防衛力を向上させる、ひいては紛争発生の未然防止に貢献することになりますから。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중국의 반발은 더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중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였는데요. 중국이 이란과의 중재역을 자처하며 미국과의 회담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손을 맞잡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중국 측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중국과 이란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겁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가능한 빨리 적절히 해결돼야 한다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로 적대 행위를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전면적인 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과 이란의 중재 역할을 부각하면서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베이징 상공에선 미군 수송기 C-17의 비행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탄 차량 더 비스트 등 경호 통신 장비를 나르며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미국에서 청소년 체력장이 다시 부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스포츠 꿈나무들을 불러 모아 선포식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나는 하루에 딱 1분 운동한다는 농담을 던지는가 하면 어린 학생의 신체 조건을 두고 실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이 퍼터를 들었습니다. 공이 한 번에 홀컵에 들어가지 않는지 여러 번 시도합니다. 아이들은 트럼프 앞에서 푸시업, 축구, 턱걸이를 해보이고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유세곡에 맞춰 춤추기도 합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폐지됐던 체력장을 부활시키는 공식 선포식이 열려 스포츠 꿈나무들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which phased out this wonderful tradition of physical fitness. Thank you, Barack, very much. Great job. 체력 단련이 중요하다면서도 자신은 하루에 1분 운동한다고 농담을 던집니다. I work so hard at on a personal basis. I work out so much, like about 1 minute a day max. 여자아이의 키를 언급한 발언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How about you? What sport do you play? I play volleyball, and in the summer I'm trying to get into soccer. Wow, wow. And with your height, do you smash the ball, the volleyball? You get up high. Could you jump high? Not very. Soccer might be better. 중간중간 조는 모습마저 포착됐습니다. Thank you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helping reestablish this presidential fitness test. It's been something that 체력장은 미군 기지 내 학교 161곳에서부터 우선 도입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중국에서 폭포 점프 체험을 하던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여성은 줄이 묶이지 않았다고 외쳤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아찔한 절벽 사이에서 로프에 몸을 매달고 점프를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한 여성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난간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다급하게 문제가 있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줄이 끊어지며 추락하고 맙니다. 지난 3일 중국의 스촨성 화행시에서 폭포 점프 체험을 하던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공원은 사고 조사와 정비를 위해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전동 바이크를 탄 어린이를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인도까지 넘나들면서 위협적으로 차를 모는 운전자.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으로 미성년자를 들이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랑 대치하던 남성, 갑자기 허리춤에서 장검을 꺼내듭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합니다. 지난달 26일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벌어진 일로 테이저건을 맞은 흉기 난동범은 응급의료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주택가 차도에서 자그마한 강아지가 여성에게로 다가옵니다. 이 여성 강아지를 향해 발길질을 하더니 축 늘어진 강아지를 들어 멀리 던져버립니다. 지난달 30일 미 플로리다에서 동물학대를 한 여성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중대한 동물학대 혐의 6건으로 즉각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미국에서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도로를 달리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 내부 모습이 포착됐는데 여객기 바퀴가 트럭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형 여객기가 고도를 낮춰 활주로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활주로 근처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과 여객기 바퀴가 부딪힙니다. 굉음과 함께 트럭이 심하게 흔들리고 여객기 바퀴가 차량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이탈리아를 출발해 미국 뉴저지로 가던 유나이티드 여객기가 트럭과 가로등을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탑승객 230여 명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베리아로 향하던 비행기. 뒷좌석 여성이 벌떡 일어나 남성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남성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짐칸 자리를 두고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멧을 쓴 강도들이 권총으로 위협하자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강도에게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강도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강도를 제압한 남성, 알고 보니 주짓수 선수였습니다. 상대를 잘못 고른 강도들은 줄행랑을 쳤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 도로를 벗어나 연못으로 돌진합니다. 연못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는 두 손을 들고 잔디밭에 엎드립니다. Okay, stop right there. Get down on your knees.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for me. 이 운전자, 전날 총기 사건 혐의로 경찰 검문을 받다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주극을 벌인 남성은 체포돼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 불교의 엄숙한 수계식 현장에 특별한 불자가 등장했습니다. 가비라는 법명까지 받은 로봇 스님인데요. 불교의 계율 5개도 로봇 맞춤형으로 내려졌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 130cm, 삭발한 듯한 머리에 승복을 입은 한 불자가 합장을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시겠습니까? 예, 귀하겠습니다. 가비라는 법명을 받고 불자로 거듭난 로봇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신기한 듯 카메라를 들이대고 스님들도 곁에 서서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불자가 지켜야 할 계율인 5개는 로봇 스님 맞춤형으로 재해석됐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은 전기 충전에 빗대어 과충전하지 말 것이라는 로봇 5개로 바뀌었습니다. 수계식을 마친 가비 스님은 스님들과 함께 탑을 3바퀴 도는 탑돌이에도 나섭니다. 정말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의 어떤 길을 걷는 로봇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수계를 받은 로봇은 오는 16일 연등행렬에도 참여합니다. 물구나무를 선 채로 한 바퀴 돌아 몸을 L자로 만드는 로봇. 작은 양손으로 전신 무게를 흔들림 없이 버텨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구형이 아닌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만든 양산형 로봇 모델 아틀라스입니다. 실제 작업 환경을 가정해 다양한 자세를 소화하며 현장 투입 가능성을 입증한 겁니다. 이 로봇은 오는 2028년 실제 공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코스피 7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승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 세계 1위. 왜 이렇게 빨리 오르는지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딜링룸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 2월 6천 돌파 이후 3달 만에 새 기록을 쓴 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만도 갈 수 있겠다. 소득을 내니까 뭔가 나도 좀 돈 버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주식을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죠. 증시 성장률 세계 1위도 코스피가 차지했습니다. 2위인 대만과도 차이가 납니다. 역대급 불장이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쏠림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높은 이유를 전 잘 모르겠다. 물론 반도체가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전자닉스 약간 착시 효과인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번 달 2거래일 만에 약 6조 원어치를 순매수한 외국인들의 투자도 반도체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새로 나왔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갈아타는 게 이득일까요? 김지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병원에 거의 안 가지만 매달 보험료를 20만 원씩 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도수치료나 뭐 이런 걸 크게 이렇게 많이 가는 경향은 없어서 그냥 나가는 돈이다 생각하니까 뭔가 좀 아깝긴 하죠.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한 5세대 실손보험은 월 보험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영양수액 같은 비급여는 보장에서 빠지는 대신 저렴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세대 보험금 월 17만 원을 내다가 5세대로 갈아타면 4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전환 첫 3년은 할인을 받아 월 2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병원을 자주 안 가도 한 번씩 크게 앓는 자영업자 장문호 씨. 12시까지 서서 일하고 그러니까 막 체력이 딸리지 이제. 비브리오 뭐 폐혈증 그러더라고. 염증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수액을 안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전환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잦은 주사 치료에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받아 도수 치료를 수시로 받는 60대 환자. 한 번 하는데 11만 원 받고 나면 이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 내는 보험료보다 혜택이 더 크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 2세대 보험이면 선택형 할인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 지나가는 차는 시간도 연료도 더 쓰게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하루 교통 비용을 추산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광화문 도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차량 진입이 통제된 도로에 집회 참석자들이 가득하고 좁아진 옆쪽 차로에는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버스 우회 같은 게 너무 자주 되고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가긴 하니까요. 도로를 막고 집회를 했을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 비용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2월 세종대로 12개 차로를 통제하고 열렸던 집회의 경우 하루 만에 발생한 교통비용이 83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세종대로 1km 구간이 6시간 동안 통제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회한 차량 총 316만 대가 추가된 시간만큼 연료비를 곱했더니 83억 원이 들었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로 지난해 2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여의도 일대 3개 차로에서 벌인 행진 당시를 계산해보니 영향받은 차량 53만 대 1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걸로 추산됐습니다. 교통혼잡 비용 외에 소음 발생이나 긴장 고조 영향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거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약 3만 5천 건, 부산의 8배 수준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북한이 개정한 헌법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이제 남북은 남남이다. 두 국가란 겁니다. 통일 표현이 사라졌고 영토 조항이 신설돼 남한은 다른 나라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오늘 밝힌 북한의 새 헌법 전문에 통일 관련 표현들이 대거 삭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반구, 자주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 등 기존 헌법의 통일과 동족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북한의 영토를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남북은 별개 국가란 걸 분명히 했습니다. 김장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명시가 확인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강조해왔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새 헌법엔 제국주의 침략자, 적대분자 같은 적대적인 표현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위상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국무위원장을 헌법상 국가기관 중 가장 먼저 등장시켰고 핵무력 지휘권도 국무위원장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양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봄비가 조금 내립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니까요. 얇은 겉옷 하나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로 적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20도로 오늘보다 4도 낮고요. 인천은 한낮에도 20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영남은 여전히 일교차가 큰데요. 대구는 11도에서 27도까지 크게 오릅니다. 모레부터는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고요. 기온도 차차 올라서 주말에는 다시 포근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